공자 제18편 미자. 미자는 은나라 주왕의 형, 이름은 계고. 기자는 주왕의 숙부고 주왕의 난정을 간해도 듣지 않으므로 머리를 풀어헤쳐 미친 것처럼 가장하고 노예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종적을 감추었다고 하는 사람. 비가는 주왕의 숙부인데 주왕을 격렬히 비판했기 때문에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처형됐다고 함. 미자는 가고 기자는 종이 되고 비가는 간하다가 죽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나라에 세 인자가 있었느니라. 해설. 은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은 무도하기로 이름이 높다. 서형인 미자는 주왕의 포항 무도함을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왕의 곁을 떠나갔으며, 기자는 일부러 미친 척같이 하여 노예들 속으로 들어가 숨었고, 비가는 직간을 하다가 주왕의 노여움을 받아 사형당했다. 공자는 이 세 사람을 청하여 인자라 하였으며,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취지는 난세에 처하는 군자의 태도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 유하해가 사사가 되어 세 차례나 쫓겨나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었던가요? 말하기를 고든도리로 사람을 섬기자면 어디에 간들 세 차례쯤은 쫓겨나지 않겠소? 정도를 굽혀서 사람을 섬길진데 어찌 꼭 조국을 떠나야 한단 말이오. 유하해는 노나라 대부 현인이란 평을 들을 정도로 훌륭했다. 사사는 옥관이라는 벼슬, 죄인을 다스리는 벼슬. 해설. 노나라 대부 유하해가 죄인을 맡아들이는 사법관의 벼슬을 맡으면서 세 차례나 쫓겨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왜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떠날 수가 없어 그러십니까? 했다. 그러자 그것은 유하의 억울함을 동정해주는 말이었다. 그런데 유하에는 조금 더 서운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고 정도로서 사람을 섬기려면 어디에 간들 서너 번쯤은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돌을 굽혀 사람을 섬긴다면야 조상이 있는 노나라에 있을 것이지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로 갈 필요가 있단 말이오? 하면서 자기의 뜻을 굳게 밝혔다. 3. 제의 경공이 공자를 대우하는 일에 관해 말하기를 개씨 정도로 대우하지는 못하겠지만 개씨와 맹씨의 중간쯤은 대우해 주리라 하고 말했다가 내 늙었거니 쓸 수 없구나. 그러자 공자께서는 떠나셨다. 4. 제나라 사람들이 여악사들을 보내왔다. 여악사는 기녀로 된 춤추고 하는 무악, 춤추고 연주하고 이런 악사들을 보내왔다. 개환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3일 동안 조회를 열지 않자 공자께서는 떠나셨다. 공자가 노나라 대사고란 벼슬을 하여 날로 치적에 올라가고 있을 때였는데 제나라에서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미녀들로 구성된 무학을 노나라에 보냈다. 이를 노나라의 개환자가 받아들여 3일간이나 조회를 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조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정사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그래서 공자는 그런 상태로는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고국인 노나라를 떠나게 됐던 것이다. 5. 초나라에 있던 광인, 미치광이인 저벼가 공자의 앞을 지나치면서 노래하여 말하기를 봉황새야 봉황새야 어쩌다 덕이 쇠하였는가? 지난 일은 말릴 수 없지만 오늘 일은 따를 수 있거니 그만두어라 그만두어. 지금의 벼슬길을 따른다면 위태롭거니. 공자께서 내려가 그와 말씀하시고자 했으나 그 광인 저벼는 급히 도망쳐 말씀을 나누지 못했다. 저벼는 초나라 사람. 6. 장저와 거리기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공자께서 지나시다가 자로로 하여금 나루터를 물어오게 하였다. 장저가 자로에게 말하기를 저 수레에 앉아 고삐 잡고 있는 이 누구쇼? 자로가 대답하기를 공자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노나라의 공구라는 분이요?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루터쯤 알고 있을 텐데. 거리기에게 물으니 당신은 누구요? 말하기를 나는 중유올시다. 중유는 자로의 다른 이름? 바로 노나라 공구의 제자요?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말하기를
도도한 물결에 온 천하가 다 휩쓸려 있거늘 이를 누구의 힘으로 바꾸리요. 또 당신을 사람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피해 사는 선비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고무래로 흙을 덮어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자루가 가서 이 일을 말씀드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나 짐승과는 함께 떼지어 살 수 없으니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산단 말인가.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나는 구태여 바꾸려 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해설에 보면은 좀 도교적 사상과 이 공자의 사상에 부딪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7. 자로가 공자를 수행하다가 뒤처졌는데 지팡이에 대바구니를 매달아 어깨에 걸친 노인을 만났다. 자로가 묻기를 영감님께서는 우리 선생님을 보셨는지요? 노인이 말하기를 그 사지를 부지런히 놀리지도 않고 오곡을 분별할 줄도 모르는 그 사람 말인가? 누가 선생이란 말인가? 하고 지팡이를 땅에 꽂고 김을 매기 시작했다. 자루는 두 손을 마주잡고 경의를 표한 채 그대로 자리에 서 있었다. 노인은 자루를 만류하여 묻게 하고 닭을 잡고 기장밥을 대접했으며 두 아들을 인사시켰다. 이튿날 자루가 달려가 공자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자일 것이다 하고 자루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만나보게 하셨다. 자루가 노인의 집에 이르러 보니 노인은 떠나고 없었다. 자루가 말하기를 벼슬 하지 않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예절도 패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임금과 신하의 의의를 어찌 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만 청결하게 하고자 한다면 큰 인륜이 어지럽게 됩니다. 군자가 벼슬살이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리를 행하는 것이며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8. 은사에는 숨어있는 선비에는 백의, 숙제, 우중, 이일, 주장, 유하해, 소연 등이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백의와 숙제였지. 유하해와 소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였으나 말이 도리에 맞고 행동이 법도에 맞았으니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을 따름이니라. 우중과 이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숨어 살며 기탄없이 말했지만 몸가짐이 깨끗했고 세상을 버리는 것이 시세에 맞았다. 나는 그들과 달라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없도다. 여기서는 해설에 나오기를 자기의 뜻은 그들 일민들 은사들과는 달라서 꼭 그래야 하는 것도 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고 이는 중용의 도리를 굳게 지켜나가서 무도나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되 자기 뜻을 알아주는 형군을 만난다면 꿈꾸고 있는 정치사상을 펴보겠다는 집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9. 태사인 지는 제나라로 가고 아반인 가는 초나라로 가고 삼반인 요는 채나라로 가고 여기서 아반, 삼반, 태사 이것은 태사는 노나라 악공의 장 노나라는 이 악을 갖다가 굉장히 키운 나라인가 본데 악공의 장이 태사 점심 먹을 때의 악공은 아반 저녁 먹을 때의 악공은 삼반 또 밥을 왕은 4번을 먹어서 4번째 먹을 때의 악공은 사반 또 소고는 작은 북, 또 소사는 태사보다는 작은 악공의 2번째 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태사지는 제나라로 가고 아반인 가는 초나라로 가고 삼반인 요는 채나라로 가고 사반인 결은 진나라로 갔다. 북치는 방숙은 황하강 유역으로 들어가고 소고를 흔드는 무는 한수 유역으로 들어갔다. 소사인 양과 경을 치는 양은 섬으로 들어갔다. 공자는 학문과 덕이 높았고 유교의 기회에도 통달했는데 얘 못지않게 악도 몹시 존중했다. 그때는 악이 그냥 노는 일은 음악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에
백성을 가르치고 이러는 어떤 도구로도 쓰였나 본데. 본문에 나오는 악사들은 모두 공자 당시 노나라 악사들이었는데 노나라 잊지 못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아마 궁중의 악을 차금지던 사람들이 다 간 것을 보면 노나라가 점점 무도해져 가고 있음을 기록한 것이라 본다고 돼 있습니다. 10. 주공이 노공에게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자기의 친척을 버리지 아니하며 대신들로 하여금 원망하지 않게 하며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은 큰 사고가 없으면 버리지 아니하며 한 사람에게서 모든 재능이 구비되기를 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주공은 주나라의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아우이기도 한 사람. 그는 아버지 문왕을 도와 선정을 베풀었고 형인 무왕을 도와 은혜 주왕을 토벌하고 천하를 통일한 사람. 그래서 무왕이 노나라를 너의 나라로 해주마 하고 봉하해 주었으나 그는 제후국의 군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어진 조카인 성왕을 도운 주나라 초의 공신이다. 이 글은 주공의 아들인 백금이 아버지 대신 노공이 되어 봉지인 노나라로 떠나게 됐을 때 다 잃은 교훈이다. 좋은 말들만 있네. 11. 주나라에 8선비가 있었는데 백달과 백괄과 중돌과 중흘과 숙야와 숙하와 개수와 개외인이라. 주나라에 8선비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건 마지막이니까 어떤 핵심적인 얘기가 짠 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에는 문헌상 나타나 있는 게 백달, 백괄, 중돌, 중훌, 숙야, 숙하, 개수, 개외 나와 있는 게 없고, 또 일설에 백은 차남을, 중은 차남을, 백은 이제 장남을, 중은 차남을, 숙은 삼남을, 개는 사남을 뜻하는 말이므로 할아버지가 4번을 쌍둥이를 낳은 것이라고, 그래서 8선비라고 했다는 말이라고는 말도 있지만 상상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해서 미자의 이야기는 여기 11번까지입니다. 나는 10번이 좋아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